안녕하십니까. 엑센 정기방송 시간입니다. 다행히도 어제 뉴욕 시장이 좀 많이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나라 시장도 어제 빠진 만큼 거의 다 올린 상황인데요. 시장이 진짜로 광분의 시장인 것 같습니다. 코어윕하고 팔란티어 주가 잠깐 보겠고요. 왜냐하면 팔란티어가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 분석 한번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하나 접했습니다. AI 혁명기의 경고사항이라고 해서 JP 모간에서 분석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요거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헤드라인입니다. 어제 시장은 보합권에서 시작을 해서 사실은 마이너스권에서 시작했죠. 그래서 쭉 올라왔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 위치를 잘 지켰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주식들이 올라온 상황이고요. 다우가 1.1%, 러셀 2000이 1.0%, 나스닥이 0.7%, S&P 500이 0.5%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크로스 스탁들이 별로 못 올랐다 하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인 뉴스 보면은 역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를 지명하면서 그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매파적이라고 여겨지는 케빈 워시가 사실은 미국의 고성장 기조를 뒷받침할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금융주와 기술주의 호재로 작용해서 시장이 올랐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뉴스도 나와 있고요. 네, 제조업이 이제 탄탄하게 이제 올라가고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실물 경제에서도 완벽한 경기의 확장 신호가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가 92.6%를 기록하면서 1년 만에 확장세로 돌아섰죠. 미국이 더 이상 단순한 소비 국가가 아니라 이런 생산 국가로서도 위상을 회복하고 있다 해서 굉장히 고무적인 사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섹터 보시면은 샌디스크하고 웨스턴 디지털 요즘에 독주가 유난히 돋보입니다. 어제는 15%가 폭등하면서요. 메모리 반도체의 귀환을 다시 한번 시장에 알렸습니다. 그래서 AI 연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데이터의 저장이다라고 시장이 읽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저희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많이 오르고 있는 게 이러한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 시점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와 경기 확장이 동시에 물려있는 결국은 말하는 골디락스 구간에 접해 있다는 것을 굉장히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시황인 것 같고요. 평가된 소프트웨어보다는 실적 가시성이 좀 있는 반도체 하드웨어나 경기 민감주 에 집중하는 전략이 어떠신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 있는 SMH 어제는 그 3일 하락에 극복하고 그 다음에 갭 하락으로 시작했지만 그래도 양봉을 만들면서 1.12% 상승을 했습니다. 400은 잘 지켜냈고요. 아까 장중에는 어제 시작하면서는 400을 깨고 시작을 했지만 그걸 훌쩍 넘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SMH의 좀 상승을 계속 기대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어윕입니다. 어제 또 4.56%가 빠졌습니다. 엔비디아 밀리면서 거의 다 많은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밀렸는데요. 지금 4일 연속 이렇게 큰 음봉을 그리면서 내려오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고무적인 거는 거래량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100불에서 팔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못 팔았고 그런데 96불까지 내려왔을 때 팔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제보다는 좀 줄었다는 거죠. 그리고 90불 선이 깨지니까 결국은 더 매물이 준다. 결국은 매도 물량이 점점 줄고 있다를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보면은 현재 공매도도 계속 늘지 않고 줄고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코어윕은 지금 0.5선은 깨졌지만 그래도 내일 좀 급반등을 해서 올라졌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만약 더 빠진다고 해도 여기 AV합선이 있는 한 88불 대 86불 대는 잘 지켜주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자,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가 그간 고점을 찍고는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죠. 일단 보시게 되면 그 4월달 저점에서 11월달에 어닝이 나왔을 때 고점 그때를 쭉 연결해서 피보나치를 분석을 해보면 일단은 0.382선을 잘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반등을 해줬습니다. 거의 200불 근처까지 왔었죠. 그리고는 다시 하락세를 타서 지금 현재 147불 선에 와 있습니다. 0.382포인트도 좀 뚫고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AV합선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적 발표 나왔는데 지금 장 끝나고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5%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150불 선을 넘어서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게 한 0.382선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보면은 실적 발표 나오고 많이 빠졌고 실적 발표 나오고 많이 빠졌고 이런 실적 발표 후에는 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팔란티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실적 분석해보고 과연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한 팔란티어 하면은 공매도 연상을 시키죠. 근데 공매도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렇게 걱정할 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매도가 더 늘 것이냐 하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팔란티어 실적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10년 중 가장 맛있는 실적을 가져온 팔란티어입니다.
2025년 4분기 실적 리뷰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스페셜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폭발적 성장이 얘기를 한다고 하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숫자는요, 일단 미국 상업 부분 매출이요 137%나 증가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에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나타내는 룰 오브 40, 이거를 점수를 더하면요 127%를 경이로운 수치입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CEO 알렉스 카프조차 지난 10년간 테크 업계에서 본 최고의 실적이라고 자평할 정도의 실적입니다. 자, 본격적인 메인 요리 매출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13억 3천억 달러였는데 실제로는 이를 5.8%나 상회했습니다. 서프라이즈를 보인 거죠. 총 매출은 14억 700만 달러, 전년 대비 70%나 성장을 했고요. 분기 성장이 19%를 달성을 했습니다. 아, 진짜로 멈추지 않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 실적 발표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맛을 낸 비법은 뭐였을까요? 결국은 미국 상업 부분 폭주였습니다. 가버먼트 부분도 66% 성장했지만 상업 부분이 137%나 폭증을 했습니다. AI 붓캠프와 AIP의 효과가 본격화된 덕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100만 달러 이상 거래가 180건이나 체결이 됐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성과네요. 이 요리의 품질, 즉 효율성을 증명하는 지표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룰 오브 40입니다. 성장률에다가 이익률을 더하는 공식인데요. 이걸 더하면 127%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고요. 진짜로 믿기 힘든 수치입니다. 조정 영업이익은 798밀리언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한 해 동안의 전체 영수증을 한번 확인해 보면요. 2025년 총 매출은 45억 달러로 56% 성장을 했고요. 미국이 전체 매출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정 영업이익은 2.2 빌리언 나왔고 마진이 50%나 됩니다.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 프리캐시 플로우는 2.27 빌리언 해서 역시 현금도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입증했던 실적 발표입니다. 앞으로의 매출을 보장해줄 주요 예약 손님들을 보겠습니다. 미 육군이 최대 10 빌리언 계약을 했고요. 작년 여름에 했습니다. 미 해군이 448밀리언 공망 현대와 계약을 했고 엔비디아와 또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총 계약 가치는 4.2 빌리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대비해서 138%나 증가를 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매출이 계속해서 밀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즌을 더 기대해 보면요, 2026년 매출 가이던스를 보면 61% 성장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시장 컨센서스보다 15.5%나 상회하는 수치고요. 특히 미국 상업 매출은 여전히 115% 성장을 예상해서 시장 컨센서스보다 15% 더 잘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방의 재정 상황도 굉장히 좋습니다. 현금 보유고는 72억 달러나 지금 가지고 있고요. 한국 돈은 한 10조 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채는 없습니다. 대단한 회사입니다. 재무적 리스크가 전혀 없는, 그래서 보면 M&A나 R&D 같은 위안 총알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메인 셰프 CEO 알렉스 카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유일무이하다. 숫자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남들이 따라하기 훨씬 전서부터 온탈러지를 외쳐온 자신감이 실적으로 확실하게 증명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서를 받아들면 고민이 생깁니다. 맛은 최고인데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현재 주가 수익 비율, 즉 퍼는요 349배나 되고요. 시가총액이 3,200억 달러인데 와, 주가가 147불, 뭐 147불 하면은 그냥 눈으로 보기엔 별로 안 비싸네 하지만 퍼가 350배입니다. 성장은 확실하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 하는 게 모든 투자자들의 우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시기 전에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일단 저번에도 마이클 버리의 공매도 얘기가 나오면서 좀 주가가 휘청했죠. 그래서 공매도 이슈는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다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공매도 물량 보여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공매도 물량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평가 논란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50배 멀티플을 가진 주가, 너무 비싸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 의존도 및 IC 논란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리스크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두 가지 가이드라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매운맛 매니아, 즉 여러분이 공격적
투자가 시라면 장기 성장을 믿으신다면 현 가격대에서 1차 매수를 일단 하시고요. 조정 시 과감하게 2차 매수 추가하시는 겁니다. 2026년 말 기준으로 목표가는 한 200불 이상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싸지만 사실은 이만한 AI 기업은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서부터 분할 매수를 계속 시작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분들, 순한 맛을 선호하시는 분들, 즉 조금은 보수적인 투자자이다 하시는 분들은 밸류에이션에 민감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퍼 349는 조금 과하다 하시게 되면은 지금보다는 좀 기다리시면 뭐 조정 올 수도 있죠. 뭐 시장 때문이든지 아니면 어떤 뭐 일이라든지 일어나서 20% 정도 혹은 10에서 20% 정도 하락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그때 매집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한 150불, 160불 선 정도까지는 꾹 참고 기다리셔도 한번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가져봅니다. 그래서 서서히 매수를 하시는 전략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펀더멘털은 완벽합니다. 성장과 수익성 모두 겸비한 회사인데 결국은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그래서 좋은 주식이지만 너무 비싸게 사는 것보다는 좋은 주식을 적정 가격 혹은 더 싸게 사는 게 투자의 정석이다 하고 워렌 버핏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인의 투자 철학과 투자 성향에 맞춰서 전략에 따라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팔란티어 또 더 다른 소식 접하게 되면 여러분께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가 보고서 하나 접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JP 모간의 스모더링 하이츠라고 해가지고 뭐 숨막히는 높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현재 AI 주식들의 고공 행진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심층 분석을 해 보겠는데요. 화려한 상승 속에 감춰진 시장 붕괴 시나리오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예상하는 리포트입니다. 지금 현재는 모두가 AI의 밝은 미래만을 얘기할 때입니다. 아까 팔란티어 실적 보셨죠? AI 관련 줍니다. 그리고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 진짜 AI가 세상을 점령하고 있구나, AI 주식들은 계속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상황이죠. 하지만 우리는 데이터가 가리키는 세 가지 강력한 경고 신호에 좀 주목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시장의 현실을 직시해 보겠습니다. 연일 S&P 지수가 연일 고공행진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와, 시장이 연중 최고치에 또 근접해 있네 하는 얘기들을 하는데 실질은 그 안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사실은 완벽한 착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뜯어보면요, 8%의 법칙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지수 전체 수익의 무려 78%를 S&P 500 주식에 포함되어 있는 42개 회사가 이룩했다고 합니다. 즉 이게 AI를 주도하는 42개 회사라고 하지요. 반면에 458개 기업들은 계산해 보면은 연수익률 8% 미만에 그쳤다고 하네요. 그래서 시장 수익률보다도 못했다. 단지 42개 기업들이 시장의 수익을 이끌어줬다 하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는요, AI 경제는 골고른 성장이 아니라 극소수의 AI 기업들이 나머지 경제 전체를 힘겹게 부양하고 있는 형국이다 하는 거를 저희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AI 스택 이라는 거대한 자본의 블랙홀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계를 담당하는 엔비디아, 그러면 그걸 누가 만드느냐? TSMC에서 만들죠. ASML에서 만들죠. 그러면 그걸 누가 사느냐?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사고 있습니다. 이 구조에 전세계 투자금 1달러 중 20센트가 집중돼 있다고 합니다. 2028년 3조의 시가 총액이었던 주식들이 현재 18조로 6배 성장을 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버블이 아닌 자본의 특이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본이 이 좁은 깔때기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프리모텀 기법을 사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만약 경제가 무너진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 이 수익률이 꺼진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 그래서 이 물밑을 쭉 기본적인 것을 보면 첫째는 자본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물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정학적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경고 신호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고는 자본입니다. 현재 AI 인프라 지출은 1조 3천억 달러에 육박하면서 이는 인류 역사상 맨하탄 프로젝트나 아폴로 계획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는 기업의 95%가 아직은 AI 투자에 대해서 수익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CEO들의 신뢰지수는 49%로 위험 구간에 머물러 있는데 투자는 역사적 최고치를 집중해 있고 우리는 과거 메타버스의 실패가 재현될 수 있다는 공포에 약간은 휩싸이고 있습니다. 즉 투자가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수익성이 증명되지 않는데 어떻게 기업들의 장부는 흑자일까요? 계속 수익 좋게 나오죠. 여기엔 회계의 마법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마이클 버리가 얘기했던 건데요. 빅테크 기업들의 서버의 감가상각 기간을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면서 장부상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부풀리는 착시 현상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오라클의 경우를요, 시뮬레이션 해보면 정상적인 회계 기준을 적용했을 때 이익이 17%나 급감한다고 합니다. 생산성 향상이 실제 현금 흐름이 아닌 회계 장부의 숫자 노름으로만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잘 살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경고 신호는 물리입니다. 즉 AI는 더 이상 소프트웨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에너지 이야기입니다. AI 전력 수요는 매년 2배씩 증가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미국 전력만 연간 추가할 수 있는 용량은 이거에 훨씬 못 미친다고 합니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불가능한 격차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 격차는 현실적인 병목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사실은 가스터빈이 그래도 가장 빨리 전력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것 또한 변압기 같은 핵심 장비의 공급량이 붕괴되어서 지금 현재는 주문 대기 후 한 3년에서 7년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태양과 같은 재생에너지는 조금 수월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걸로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충분히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하네요. 결국 앞으로의 AI 전쟁 승자는 최고의 알고리즘을 가진 회사가 아니라 결국은 최고의 전력 계약을 따낸 기업이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고는 지정학적인 이슈입니다. 미국은 기술 제재라는 해자를 팠지만 중국은 그 밑으로 결국은 터널을 뚫고 있는 셈입니다. 현재 중국은 효율성을 희생하더라도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길을 택했고요. 화웨이의 수율 상승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에너지 우위입니다. 방금 전에 에너지 말씀드렸는데 중국은 미국 대비 11배나 많은 발전 설비를 건설하면서 AI 구동을 위한 물리적 기반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의 정점에는 대만 해협이 또 있습니다. 전세계 첨단 반도체의 90% 이상이 결국은 TSMC에서 만들어지고 있죠. 대만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TSMC 타이완 공장에서의 마진은 62%인데요. 현재 아리조나 TSMC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의 마진은 8%라고 합니다. 그래서 워낙 미국의 생산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과연 TSMC의 모든 생산이 미국으로 건너갈 수 있을까? 그거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만약 대만 봉쇄 시나리오가 현실된다면요, 전 세계 GDP의 3%가 증발할 거다 하는 계산이 나온다고 하고요.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2배에 달하는 충격이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방패는 생각보다 얇아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네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위험의 수렴 지점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수익에 대한 실망, 에너지 부족, 지정학적 리스크. 이 세 가지 리스크 중 하나만 터져도요, 시장은 재설계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42개 핵심 종목이 흔들리면 모든 자산이 붕괴되는 시스템적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은이 빠지면서 금 무너지고 주식 무너지고 하는 것을 어제 보았습니다. 지난 주말에 보았죠. 그런 것처럼 이 보고서에서는 좀 경계감을 가져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결론은 우리가 이제는 체크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체크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마진입니다. 과연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그게 수익화하고 있는가 해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에 나오는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투자한 만큼 진짜 이익으로 환수를 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과연 데이터 센터들이 많이 생기기는 하는데 전력을 제대로 받아서 그 데이터 센터를 돌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대만 해협 부분의 리스크, 그건 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뭐 그거를 살펴본다고 저희가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위협을 생각하시고 투자에 좀
고려하시는 게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AI 혁명은 실제입니다. 하지만 그 경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험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혁명에서 좋은 주식을 선별해서 투자 수익을 높게 올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막연한 두려움이나 시장의 광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투자 판단하신다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대신 인프라 병목 현상과 지정학적 현실이라는 데이터를 살피시고 그거에 근간해서 투자 판단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준비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 그러한 기반 하에는 사실은 앞으로 다가올 위기를 적극적으로 잘 다룰 수 있는 힘을 가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등대와 같은 데이터들이 여러분의 투자 항해의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JP 모간의 보고서를 그게 한 50페이지 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좀 축약을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냥 좋아 보이는 시장이긴 하지만 지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수를 형성하고 있는 종목들 보면은요, 저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에 막 50% 마이너스 난 종목도 있습니다. 뭐 어떤 거는 200% 올라간 종목도 있지만, 근데 그러한 종목들을 뭐 지나고 보면 야, 200% 오른 종목에 다 실었으면 돈을 많이 벌었겠구나 할 수 있지만, 반면에 50% 터진 종목에 전부 실었으면 나는 지금 계좌가 반토막이 나 있구나 하는 현실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산 투자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확실한 거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진짜로 이 주식은 갈 거다 확신을 가지시는 종목에는 조금 더 웨이트를 주셔서 적어도 4개에서 5종목에는 전체 자산의 반 정도의 웨이시 실려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식 투자의 수익은 어떠한 좋은 종목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진짜 오를 만한 종목에 얼마나 웨이트를 비중을 실었느냐 하는 게임이다 하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